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정기TV의 김정기입니다. 오늘 직필직설의 주제는 조국 이번 주 검찰 소환조사 임박입니다. 조국의 부인 정경심이 지난 10월 23일 전격적으로 구속이 되었습니다. 구속을 피하기 위해서 온갖 방법을 총동원해서 발버둥을 쳤지만은 결국은 구속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형사소송법상 구속이 되고 난 뒤에 10일 이내에 검찰이 기소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때가 언제였던가요? 11월 2일이었던가요? 아마 10일 구속 만기가 되고 나서 1회 연장을 했죠. 그래가지고 1회 10일에 한해서 연장을 할 수 있는데요. 11월 11일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한 일주일 정도 남아있는 거죠. 그런데 지금 또 정경심 내지는 그 변호인들이 꼼수를 쓰고 있습니다. 정경심 구속 만기일이 11일이잖아요. 그럼 합쳐서 20일이거든요. 어쨌건 20일이 되면은 검찰 어쩔 수 없이 기소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정경심 쪽에서 또 꼼수를 뿌리고 있는 게 정경심의 구속 적부심 청구를 하겠다. 이걸 진지하게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구속 적부심사 청구인데요. 그러니까 구속 여부가 이 법적으로 적합했는지 그 여부를 심사해 달라는 것입니다. 아니, 영장실질심사를 거쳐가지고 결국 전격적으로 구속이 됐는데 웬만해서는 구속 적부심 청구를 해서 이것이 법원이 받아들이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제 법원이 받아들여가지고 만일에 석방이 되게 되면은 수사 일정에 중대한 차질이 생길 수도 있다 하는 거죠. 일정이 늦춰진다는 겁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은 몸통인 조국 수사에 본격적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조국에 대한 검찰 소환이 좀 더 지체될 수가 있다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지금 정경심 측에서 건강 문제로 해가지고 구속적부심 청구를 할 것인지 여부를 고민 중인데 사실은 여러분 건강 문제 가지고 구속적부심 청구하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국민의 조롱거리가 될 수가 있어요. 그동안 이제 정경심이 건강 문제로 해가지고 얼마나 수사 방해를 노골적으로 했습니까? 그래서 정경심에 대한 수사가 되게 지연이 된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거의 한 달 이상 이런저런 방식으로 빠져나가기에 급급을 했던 거죠. 그런데 통상적으로 여러분 이 구속적부심 청구를 하게 되면은 법원에서 이 판사가 구속되고 난 이후에 새로운 사실이 발견이 된다든지 뭐 특별한 그 사유가 있어야 돼요. 뭐 예를 들어서 뭐 이 경우는 뭐 형사사건이니까 좀 다릅니다만은 예를 들어서 뭐 이 피해자와의 합의라든지 고소를 취소했다든지 피해 금액을 공탁을 한다든지 등등 뭐 이렇게 되어 있지만은 형사사건이기 때문에 결국은 새로운 사실이 추가적으로 발견이 되지 않고서야 사실 청구를 해봤자 법원이 받아들여서 정경심을 석방할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만일에 이제 건강 문제로 구속적부심 청구를 이제 변호인 측에서 한다면은 국민들이 또 분노하지 않겠어요? 마지막까지 깨병을 총동원해서 빠져나가려고 한다.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아마 신중하게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모르죠. 뭐 또 시간 끌기 위한 방편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조만간 아마 이제 구속 적부심 청구를 할지 안 할지 결정을
할 것 같습니다. 그 여부에 따라서 만일에 청구를 하지 않는다고 하면은 정경심 구속 만기일이 11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정경심이 구속이 되기 전에 그 전에 조국을 검찰에서 불러가지고 소환조사를 시작을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뭐 조만간 이제 이 검찰 소환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무소의 뿔처럼 앞만 보고 가는 윤석열 검찰 잘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조국 가족 관련 사건의 몸통인 조국에 대한 검찰 소환조사가 임박했다는 것을 보고 드립니다. 사실 혐의점이 참 많아요. 큰 틀에서 네 가지인데요. 자녀 입시 비리 관련해 가지고 2009년 서울대학교 공익인권법센터 인턴 증명서 발급 및 행사에 관여를 했느냐. 여기에 또 아마 조사를 하다 보면은 조국이 직접 위조에 참여했을 수도 있는 개연성도 좀 보이지 않습니까? 2013년 아들에 대한 거죠. 아들도 딸처럼 공익인권법센터 인턴 예정증명서 및 인턴 증명서 발급 및 행사 관여. 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후에 뭐 이제 위조 문제도 나올 수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이거를 이제 행사를 함으로 해서 업무 방해죄도 성립이 될 수도 있고요. 두 번째 큰 틀에서는 사모펀드 관련된 건데 이 부인 정경심 계좌로 이체한 WFM 차명 주식 매입 자금 관련해서 투자처를 인지하고 있었느냐 여부입니다. 요거에 따라서 이제 자본시장법에 이제 저촉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저는 요걸 확신합니다만은 뇌물죄입니다. WFM 주식 8억 4천만 원어치를 6억에 2억 4천 헐값 매입을 했잖아요. 여기에는 이 대가성이 개입되지 않았느냐? 옛날에 제가 한번 분석을 해드렸는데요. 요 문제가 이제 뇌물죄가 성립이 될 가능성이 많고 이것이 가장 큰 중범죄입니다. 저는 그래서 이 뇌물죄 범죄 요건 성립이 가장 중요하다고 봐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더 사모펀드 관련해서요. 고위공직자 재산 등록 과정에서 차명 주식 등 신고를 누락한 경우인데요. 이 경우는 공직자 윤리법 위반입니다. 그 당시 이제 민정수석으로 임명이 됐잖아요. 민정수석도 차관급 고위공직자이기 때문에 재산 등록을 해야 되는데 고의적으로 누락했다고 밖에 볼 수가 없잖아요. 이거 걸려 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웅동학원 관련된 건인데 여기에는 조국의 동생이 누구죠 여러분? 조건이죠. 조건이 전격적으로 구속이 됐잖아요. 그래서 이제 구속 상태에서 이제 소환조사가 강도 높게 진행이 될 텐데 아마 이제 이 조사를 하다 보면은 조국 관련된 혐의가 밝혀질 수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조국도 학교법인 웅동학원에 이사로 참여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특히 뭐 예를 들어서 한국자산관리공사 캔코가 되죠. 캔코의 웅동학원 부동산 가압류 한 건에 대한 이 관여 여부. 그 다음에 이제 웅동중학교 교사 채용 관련해서 이제 금품을 수수했는데 이것이 그 당시 부인이었던 정경심의 계좌에 이체가 됐는지 아니면은 일부가 조국의 계좌에 이체가 됐는지 여부도 중요한데 왜냐하면은 웅동학원 이사장이 조국의 모친인데 조국의 모친 이 통장에는 계좌 이체가 됐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배임수재 공범죄가 범죄요건 성립이 되거든요. 만일에 이제 조국 통장이나 뭐 부부 경제공동체로서 정경심의 통장으로 받은 돈이 있잖아요. 교사 채용 대가로 2억 천 중에 일부가 통장으로 들어갔을 수도 있잖아요. 조사를 해보면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뭐 이런 건도 이제 걸릴 수 있는 거죠, 뭐. 그렇죠.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배임 수재, 공범 뭐 이런 거. 그렇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가 더 있어요. 증거 은닉 및 위조 관련된 문제인데요. 원래 이제 이 조국 집안의 자산 관리인이 한국투자공사 김모 차장이 있었잖아요. 이 김모 차장이 조국의 자택을 방문해가지고 자택 PC를 교체한 일이 있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김 차장이 자택을 방문했을 때 조국이 퇴근을 한 것 같아요. 들어오면서 제 집사람, 제 부인 도와줘서 고맙다 라고 감사의 말을 전했는데 그 과정에서 말하자면은 자택 PC를 교체하는 것을 봤을 거 아닙니까? 이것이 어디까지나 증거인멸에 해당되잖아요. 그래서 증거인멸 행위를 충분히 저는 인지했을 거라고 생각하고 다시 말씀을 드리면은 이 증거 은닉 아니면은 증거인멸 이 방조 제가 또 성립이 될 수도 있고 뭐 등등 정경심의 구속 사유가 11+1인데 조국이 직간접으로 관련된 게 없겠어요? 부부가 하나인데. 그래서 만일에 이번 주에 정경심이 구속 적부심 청구를 하지 않고 예정대로 구속 만기일인 11일에 구속영장이 청구가 된다면 그 전에 최소한 한두 차례 정도 조국에 대한 강도 높은 소환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자, 국민 여러분, 시청자 여러분, 지금부터 조국 가족 관련 대한민국 사회를 3개월여 동안 암흑시대로 이끌었던 조국 가족 관련 수사의 몸통인 조국이 이번 주 내로 소환조사를 받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졌습니다. 감사합니다.